언센영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2014년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서베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굉장히 비용이 이제 비싸겠죠, 그죠? 근데 Shifting Focus 그래서 Risk Culture at the Forefront of Banking이거든요. 은행의 최첨단에서 지금 어떤 이슈들이 지금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되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근무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그 사람들하고 수준에서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행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선배가 여러분 하나 보냈길래 제가 가져왔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주 라이트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리스크 컬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은행을 예를 들면 은행이 당연히 이제 리스크를 계산해서 그 안에서 이제 위험 조정된 어떤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인데 그럼 당연히 어떤 이제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은 쉽지만 이를테면 사랑을 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리스크 컬처 그러면 뭐가 리스크 컬처냐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뭐가 이슈냐? 이슈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 나가는 은행들한테 물어봤더니 뭔가 전에는 이렇게 컬처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뭐 이런 뭔가 포커스가 변동된 게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컨설턴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앞에 딱 섰을 때 은행의 임원들한테 리스크 컬처와 관련돼서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대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레코멘데이션이나 임플리케이션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제가 리스크 컬처에 있고요. 리스크 에피타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피타이트 그러면 이제 입맛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선호도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럼 리스크 에피타이트는 뭐냐? 난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네. 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은 리스크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스크 에피타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위키피디아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너무 제너럴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도 위험을 관리를 하고 에피타이트가 있어야 되지만 선호도가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파워플랜트, 뉴클리어 파워플랜트다. 그런 데는 안전이 그야말로 리스크야말로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후쿠시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데하고 금융기관하고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가면 아주 제너럴하게 할 거예요. 근데 서핑을 해보면 이제 금융기관에 맞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스크 거버넌스가 뭐냐? 요즘에 뭐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지배구조, 지배구조. 네, 지배구조. 그래서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나중에 성과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제 지배구조에 들어갈 거거든요. 뭐가 이슈냐 이게 거기서. 그 다음에 보면 Operational and Conduct Risk Management도 있네요. 이게 남친이 뭐라고 했다고 해갖고 어느 은행에 뭐 어떤 직원이 10억 원인가를 빼돌렸다면서요 최근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어떤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 쭉 오시면서 자꾸 이제 기력이 떨어지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한테 제가 그럼 통장을 복잡하니까 통장이 20개신데 저한테 도장하고 비밀번호 맡겨놓으시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이것 다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컨덕트도 그렇고 그 회사의 평판이라는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뭐 재벌 2세에 뭐 이러면 그냥 그 회사가 훅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매니지먼트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인터널 스트레스 테스팅도 있고 여기 보면 리퀴디티 매니지먼트 이건 잘 아시겠죠, 그죠? 회사가 단기에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하다가 단기에 롤오버가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리퀴디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5, 6년 지났을 때 지금 무슨 이슈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2014년 기준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본 관리. 그래서 우리 은행이 예를 들어서 14.5% 인더스트리의 평균보다 못 맞추고 13%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팩트 바젤 3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바젤 3는 나중에 제가 잠깐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게 뭐 레버리지 비율 규제라든가 단기 유동성 규제, 그다음에 중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 뭐 그다음에 코어 그 캐피탈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엄격히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 충격을 줬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여러분이 하루 시간이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 시험 준비 여러 개 해야 되니까 많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해요.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가서 아주 좀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미니멀하게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걸 이용해서 10쪽을 넘으면 안 됩니다. 커버를 포함해서 10쪽 밑으로 파워포인트.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 슬라이드에 내가 2줄 적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정말로 쓸데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써야 되겠고, 필요하면 여기서 스크린 캡처해갖고 뭐 테이블을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작성을 해서 2on1이니까 2장씩, 두 쪽씩 하나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이 안 넘겠죠, 그러니까 5장이 제출을 하는 거고요, 하드카피로. 그다음에 이제 포맷은 여기 있는 대로예요. 서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 컬처다 그러면 처음에 리스크 컬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은행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읽어보면 이제 무슨 내용들이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요약에 적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 이제. 예,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2개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몇 개를 더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형식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데 임원 보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원 보고라. 임원들은 막 순환보직하고 해서 아직 뭐 CRO도 안 해본, 그러니까 그 칩 리스크 오피서 이런 것도 안 해본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키라는 거죠. 근데 쉽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쉽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내가 2개밖에 못하겠다.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시간 관리 잘못했다. 일단 제출을 하면 이게 20%거든요. 과제가. 10점을 주겠습니다. 10점을. 일단 내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7점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성의껏 잘 꾸몄다. 참신하다. 나머지 3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신하게 꾸미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한 내에 내는 거고요. 기한이 언제예요?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예. 보름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하나경영연구소에서 송재만 연구원이 이제 작성한 대중을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할 때 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오늘 리스크 에피타이트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냐.
그럼 차 안에서 이 정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보니까 뭔지 몰라도, 리스크 애피타이트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거의 수준과 성격에 관한 것이다. 디테일은 안 나왔네요. 그죠? 디테일은 안 나왔는데, 예, 크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리 은행은 파생상품, 크레딧 디폴트 수합에 올인하겠다. 우리는 카운터 파티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 상대방이 망할지 안 할지는 내가 딱 보면 안다. 그래서 그게 수익을 내고 하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완전히 이해가 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올인할 수 없다.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준과 성격이라는 게 예. 그래서 여러 사업 부서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뭐 이런 것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서와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정과도 관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물려 있는 그런 개념일 것이라는 건데 읽어보면 굉장히 말을 쉽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길에 동일한 이 특정한 연구소에서는 그러면 리스크 컬처에 대해 쓴 게 있느냐 보면 좋겠죠. 그죠? 예.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 서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쉽게 먼저 자기가 먼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EY 리포트는 굉장히 고급 리포트고 굉장히 아주 플루언트한 그런 유려한 문체로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15일을 다 보냈다. 그래서 책임 못 집니다, 그거. 다른 시험은 다 빵점이다. 책임 못 지니까 하루 이상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예, 하여튼간에 잘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크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즉 PD, LGD, EAD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EAD에 대해서 Exposure의 Default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겠고요. 제가 지금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카드 사태, 크레딧 카드 디스트레스는 우리나라로 보면 불행한 일이었지만 실은 이런 그 리스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크레딧 카드 디스트레스는 그 네이처가 그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금융기관에서의 이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카드를 막 발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쓸 때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갚아야 되는 시점이 돌아온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랬다가 그게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이제 시장이 다 쏠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요. 2003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AD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본 개념이 그러겠죠. 보통 평상시에는 내가 한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도를 다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이것도 한도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러면 어느 순간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막 할 텐데 그래서 편리해서 쓰긴 하지만 이율도 높고요. 또 기분도 안 좋죠. 그죠? 내 인생이 마이너스인가 뭐 확인하는 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잔고가 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내가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 익스포저는 정상시의 익스포저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랬을 때 익스포저가 부도시에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1번이고요.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디스트레스 상황, 아주 심각한 그런 디스트레스가 있을 때의 그런 익스포저까지 고려를 해서 그 규제 자본을 산출한다. 이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얘는 기업 카드, 코퍼릿 카드 섹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해서 제가 우리 자료실에 또 하나 전에 올려놓은 것은 개인 카드, 개인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 넘어가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죠.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리미트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사람인데 내 법인 카드에 1,000만 원이 한도인데 지금 500만 원을 지금 인출해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도가 얼마 남았어요? 1000에서 500 썼으니까 500 남았잖아요. 이 잔여 한도의 몇 퍼센트가 컨버트가 돼갖고 익스포저가, 부도가 났을 때 증가시키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컨버전 하는 팩터가 50%다. 그러면 500에 50%니까 250이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정상인 차주지만 내가 부도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750 정도의 익스포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컨버전 하는 그 팩터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에 LGD를 봤을 때와 유사하게, 만약에 이런 컨버전 팩터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디스트레스 기간 중에 충분히 데이터가 많고, 정상인 기간에 충분히 데이터가 많다고 하면, 그것을, 침체기의 그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뭐 평균을 계산하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internal ratings 베이스니까요. 내부 모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했다. 침체기 데이터만 가져와서 평균을 구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리그레션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y는 알파 더하기 엡실론이에요. x가 없죠. 그죠? x베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부르자니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막 준비가 되던 2005년 전후반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EAD에 관해서 그런 특별한 모델이 없이 그냥 과거에 어떤 특정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있으면 연도별로 그 EAD를 계산을 해서 디폴트 웨이티드로 뭐 평균을 계산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LGD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혹시 이론적인 방법으로 심플하더라도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 이제 기호를 보면 D라는 기호는 얘는 디폴트가 난 차주다. 그거고요. N은 그러면 이제 노멀 정상인 차주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D하고 TR이 있는데 이건 타임 레퍼런스 데이트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점 이게 이제 TR 타임 레퍼런스 데이트고 TD는 디폴트 데이트예요. 그래서 TD 여기 TR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RDS에는 이제 실제로 부도가 난 친구들이 어떻게 비헤이비어를 했는가, 그래서 컨버트를 했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특정한 차주가 디폴트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트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이때 이때는 건전했는데 얘가 디폴트가 일어나서 미래에 이날이 실제 디폴트 데이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exposure at 지금 reference date에 이거는 exposure고요. 이거는 디폴트가 났을 때 exposure입니다. 크레딧 리미트고요. 상한선 얘가 지금 현재 얘가 상한선이 지금 이제 1,000만 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인데 얘가 현재 500만 원만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카드를.
그다음에 여기 CCF라는 게 크레딧 컨버전 팩터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내 한도와 지금 현재 인출한 거. 이 차이가 이제 잔여 한도가 되겠죠. 그죠? 잔여 한도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과 실제 부도 시점의 디폴트의 차이, 익스포저 차이가 내가 추가적으로 인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잔여분의 추가 인출한 거. 요 비율. 그게 크레딧 컨버전 팩터. 부도난 친구의. 네. 그렇습니다. 저 숫자를 혹시 스트레스 하에서 계산해야 되면 또 다운턴 하에서 계산해야 되면 뭐 다운턴 CCF를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accrued interest at default date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때 익스포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레퍼런스 데이트에서 실제 이제 부도가 난 시점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계속 연체를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그죠? 연체 이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연체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연체했다. 하루 늦은 것도 연체고요, 그죠? 한 달 늦은 것도 그렇고. 보통 3개월.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180일. 아니죠. 90일 연체. 보통 연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연 앞에 딱 부킹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은행에서 딱 조회를 해보면 연체 사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리페이먼트를 했어요. 상환을 했어요.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페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해보면 연체한 결과가 남습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뭐 7년이면 7년 얼마가 지나서 그게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활성화 이제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금융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좀 짧게 하자. 짧게 해서 갚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그 기록을 지워주는 이제 그게 지워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의 크레딧 스코어링을 할 때 그 팩터가 안 들어가니까 신용등급이 좀 더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게 이게 내 리미트 중에서 현재 얼마나 쓰고 있냐. 이게 이제 UCG거든요. UCG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인출을 할 버퍼가 90% 남은 사람하고 인출을 할 버퍼가 10%밖에 안 남은 사람하고는 좀 비헤이비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가 이 변수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EAD에서 리스크 드라이버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요. 2005년 이제 4분기 기준으로요. 이게 지금 %가 하여튼 요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개월 전을 지금 본 겁니다. 12개월 전을. 그래서 12개월 전에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대체로 스무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돈 다 못 채우고 이제 또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제 리미트도 낮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이런 패턴으로 증가한다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노이지하다. 그리고 스케일도 뭐 여기가 100%라고 할 때 뭐 보면 뭐 굉장히 큰 스케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이게 뭐냐면 그게 그 잔여 한도
중에서 얼마나 추가로 인출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요. 분모가 작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숫자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찾기가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이 데이터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usage rate는 이제 정상인 차주들 이야기고 부도난 친구들도 이제 한도분에 얼마나 그걸 썼느냐 뭐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CCF를 정의를 할 때 여기는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딱 기간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해 2005년 딱 해서 그러면 2005년 시작할 때 정상이었다가 말에 부도가 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3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부도가 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4월에 시작해서 8월에 부도가 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저 CCF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즉 이게 한도고요. 근데 현재 위드로 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출을 이제 한 건데, 그거를 계산을 할 때, 얘가 3개월 만에 부도가 났던, 6개월 만에 부도가 났던, 12개월 만에 부도가 났던, 어쨌든 특정한 기간 중에 발생을 하는 친구들은 계산을 그냥 합니다. 이 레이쇼를. 그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코호트. 코호트는 큰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그 집단에 여러 가지 개체가 있지만 어쨌든 연체하는 친구들의 비해별을 보는 거니까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보자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J라는 것을 들어온 건 뭐냐면, 되면 부도가 나기 한 달 전, 일이면 한 달 전, 그 다음 달에 부도가 났어요. 그 전에 익스포저가 이었고 리미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남은 친구들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달 남은 친구들 보고, 3달 남은 친구들 보고요. 예. 그래서 보세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때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J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기 시작해서 여기 끝난 친구를 가지고 먼저 잔여 한도가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얼마를 추가로 인출했느냐를 계산해서 CCF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아직도 지금 부도가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을 가지고 또 계산하는 거예요. 요때 한도가 얼마 남았느냐, 얼마를 컨버트를 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동일한 차주에 대해서 몇 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아까 코호트 방식이라는 것은 이 친구는 그냥 한 번만 딱 계산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기간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1년 만에 망한 친구는 지금 12번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포인트가 1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아주 많으면 그냥 코호트 방식을 쓰면 돼요. 코호트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unconditional mean을 구하는 개념으로 그냥 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무한히 많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종의 확장한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동일한 차주 거를 재활용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재활용을 해도 좋으냐,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잠시 후에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프레셔는 뭐냐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너무 짧다. 그게 지금 컨선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CCF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제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니어 CCF는 뭐냐면 어떤 차주의
EAD는 레퍼런스 데이트에서의 그 익스포저에다가 한도의 일정 비율, 잔여 한도의 일정 비율로 결정이 된다. I니까 부도가 난 친구예요. 그죠? 부도가 난 친구. 예, 당연히 이제 오차가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데이트의 어떤 특정한 부도가 난 차주의 리미트하고, 레퍼런스 데이트에서 익스포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부도가 났을 때 어떤 EAD를 알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이제 같은 거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리그레션, 얘를 왼쪽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는 베타에, 이거 하면 얘가 추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야기나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요. 요거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에요. 평균 구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모델이지만, 그래서 얘가 이제 컨버전 팩터를 계산하는 그런 식이 되지만, 결국 평균을 구하는 것과 그 다름이 없다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우리 이제 관심인 거예요. 얘를 결정하는 게, 요 파트가 되는데요. 요 파트가 실은 다시 한번 어떤 리스크 드라이버, 그러니까 CCF를 결정하는 어떤 리스크 드라이버가 있을 때, 그러면 얘를 해서 얘를 계산하면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 리스크 드라이버는 아까 그 사용률, usage rate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버퍼가 지금 거의 100% 남아있는 사람하고 내가 버퍼가 지금 10% 남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할 거냐? 다르게 취급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난 친구들을 차주를 가지고 그 식을 추정을 하는데 실은 그 사용 목적은 뭐냐면 정상인 차주들에 대해서 EAD가 어떻게 되느냐 를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정상인 차주의 EAD는 정상인 차주의 현재 익스포저에다가 더하기 맥시멈 둘 중에 하나네요. 0%, 0 또는 아까 요 크레딧 컨버전 팩터 잔여의 요걸 계산한 것 중에서 맥스인 것으로 붙인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얘가 이제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죠? 잔여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근데 한도를 다 채웠다? 그럼 0에 베타를 곱한 거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아무것도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얘가 얘니까. 예. 또는 만약에 그 리스크 드라이버를 쓴 포뮬라를 쓰게 되면 이제 얘를 곱해준 것하고 해서 이제 맥시멈 밸류를 붙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이 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이죠. 어떤 시스템 리스크 팩터가 있다. 경기 침체와 관련 있는 시스템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그 팩터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 얘하고 얘가 변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대신에 뭐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의 x, 베타 대신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의 x. 우리가 x를 알 수 있다면 회귀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x가 99.9% 마이너스 3.09일 때 어떤 모양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그렇게 쓴 게 지금. 그래서 처음에 베타였는데 CCF였는데 걔가 이렇게 어떤 X라는 거에 타임 디펜던트 하게끔 설계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모델인 경우에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EAD는
스트레스 하에서의 X값. 알파가 0.999 그러면 이거의 인버스 된 X값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9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그 ability to pay 이 개념을 사용을 해서 디폴트 레이트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row하고 PD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row하고 PD가 추정이 되고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X는 하고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X는 하고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특정한 연도의 값이 쭉 들어가면 이게 주어졌을 때 얘의 특정한 연도 X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분기별 디폴트 프리퀀시가 쭉 들어가면 분기별로 얘가 계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기별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때 뭐 change of variable 테크닉을 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X는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거고 X를 하기 위해서 이 PD나 row는 요 식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문제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특정한 회사의 데이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테이블에 이제 서머라이즈를 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필터링 룰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봤더니 일단 아직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효한 관측치들이 있죠. 유효한 대출 건들 데이터. 요건 뭐냐면 D니까 부도난 친구들이네요, 그죠? 부도난 것들을 우리가 베리어블한 그 정의로 CCF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1년치 데이터니까 월별로 생각해 보면 이제 1년 후에 망가질 친구, 2년 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11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9개월 후에 망가질 친구들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12개가 되니까요. 한 차주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해보니까 여기 26만 9천 건 정도의 이제 observation이 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난 친구들이. 근데 이걸 다 못 쓴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노이즈해서 티피컬하게 그 외국 문헌을 보니까 CCF가 smallest 10% 퀀타일에 있는 것들 굉장히 노이지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smallest 10% 퀀타일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만큼이 줄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한 2만 7천 건 정도가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이거로. 그 다음에 CCF가 아주 작은 10% 그러니까 CCF가 어떤 때는 아마 네거티브로 계산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대. 분자 분모에서. 그리고 0에 가까운 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10% 제일 작은 것들은 다 이제 제거하니까 아마 마이너스인 것들은 아마 대부분 날아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큰 거요. 부도가 지금 안 났다가 났는데 그 사이에 컨버전 잔여 그거를 더블업해서 또 추가적으로 익스포저가 생겼다. 그것도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숫자상의 문제이지 실제로 인포메이션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날려보자. 그랬더니 이제 23만 3천 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usage rate, 그러니까 그 사용률, 이거 현재 사용률이고요. 1-1 사용률이니까 남은 인출이 가능한 그 비율이 되겠죠. 얘가 굉장히 작은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그 CCF 비율 지표를 만들 때 굉장히 민감한 숫자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9만 7천 개. 예. 그래서 무한히 줄일 수는 없지만 0.02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0.05도 생각을 해보고
10%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 가면서 이제 아무런 필터링을 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1이라고 두고 2, 3, 4 쭉 해서 이제 갔을 때 개수는 당연히 필터링 룰이 더 복잡해지니까 더 많이 줄겠죠. 그랬을 때 각각에서의 어떤 통계량들을 계산을 해보면서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 룰은 정확하게 어떤 통계적인 방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리서처들이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일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셋 4번, 5번, 6번, 7번의 경우에 대해서 그 CCF의 평균, 그다음에 중위수, 미디언,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이 이 정도인데 표준 편차가 엄청 크네요. 그죠? 예, 엄청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usage rate의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고요. 예. 그래서 쭉 와보니까 이거는 평균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모델을 추가적으로 하기 전에는 대체로 그냥 이 숫자를 따왔다는 거죠, 그죠?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도에 계산을 하고 또 특정한 연도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3년이 디스트레스가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2003년의 값이 정말로 많이 CCF가 큰 게 지금 보수적인 거죠. 큰지를 봐서 이거를 우리 쓰겠다. 이렇게 보통 했다는 건데 아직 모델을 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J를 이렇게 줄였을 때 처음은 아까 이제 1, 2, 3, 4, 12까지 했었잖아요. 렉을 이제 6, 7, 12 했을 때 그랬더니 이 값이 많이 증가하죠.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왜 6부터 봤을까? 왜 1년 남은 친구, 11개월 남은 친구를 안 보고 했을까?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은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일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데이터셋 필터링 룰을 바꿨을 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J가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이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of Differences Between Usage at Default Rate, Usage at Reference Date. 그러니까 얘가 Default Date고요, 이제 Reference Date잖아요. 이 사용률이 이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J가 1로 뒀을 때, 2로 뒀을 때, 3으로 뒀을 때, 4로 뒀을 때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줄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누적인 소팅해서 본 거니까. 그렇죠. 이게 0이니까요. 그러니까 줄은 친구들도 있고 늘은 친구들도 있지만 늘은 친구들 대부분이네요. 그죠? 늘은 친구들이 누적 밀도 함수니까 이게. 그러니까 J를 1로만 한 친구만 가지고 한 거고요. J를 2로만 한 친구.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음 달에 부도가 날 친구, 그 다음 달에 부도가 날 친구, 3달 후, 4달 후 이런 친구들은 다른 J 세팅했을 때보다는 좀 비헤이비어가 달라 보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그 인포메이션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모지니어스라고 생각하는데, 풀링을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노이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Fitted Quarterly Conditional CCF 커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usage rate고요. 1-usage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nditional CCF 커브는
스퀘어 루트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왼쪽이 CCF라고 하면 오른쪽에 설명 변수가 뭐냐면 1-UCG의 스퀘어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컵 다글라스 펑션 할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J를 1로 놓은 친구, 2로 놓은 친구, 3으로 놓은 친구, 4로 놓은 친구, 5로 놓은 친구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르게 비헤이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제거하자. 그러니까 J가 6, 7, 8, 9, 10, 11, 12. 이 친구들만 호모지니어스한 것으로 해서 중첩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한도 수준이니까요. 이게 지금 쓴 게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지금 1입니다. 한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내 법인카드에서. 그 친구들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한도를 꽉 채웠다. 그 친구들이 이 친구. 그랬을 때 한도가 지금 꽉 차서 더 이상 쓸 친구 없는 친구들은 그냥 CCF가 이런 값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도가 남아있어서 쓸 친구들은 이쪽 가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증가한다. 저게 만약에 그냥 전부 직선이었으면 한 점에서 그러면 모델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얘가 리스크 드라이버가 안 된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보는데요. 보면 아까 마지막에 그 레퍼런스 데이터 셋 7번 마지막 걸 썼는데 걔들은 지금 각자 죄에 대해서 이 CCF를 그려봤을 때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 뺀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각자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얘를 풀을 해서 이제 하나만 추정을 할 겁니다. 풀을 해서. 서로 아마 different quarter의 그런 값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케이스들 쭉 봐도 패턴들이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다르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노이즈해서 특정한 시점에서 이게 잔여 한도고 이게 이제 EAD 마이너스 그 익스포저인 그 실제에 놓고 지금 추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리니어 CCF에서 베타를 계산하는 식인데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뭐 아주 예쁜 그런 그림은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그래서 관측치가 많이 있어서 분기마다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지금 이 모델을 추정한 거거든요. 이 모델을. 이건 데이터. 이것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베타를 CCF로 해서 언컨디셔널하게 추정을 해보니까 2001년 1분기 데이터만 가지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이고요. 쭉 나왔는데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유의적이고요. R 스퀘어드는 한 22%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하게
지금 보니까 타이프가 크게 나오네요. 이게 1인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용률로 해서 해보면 평균적으로 알파가 파지티브 시그니피컨트고요. 베타도 파지티브 시그니피컨트합니다. 근데 설명력은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얘는 넘어가도 되고. 예, 이게 컨디셔널 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0.1이고요. 이게 0.5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비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필터링 룰을 할 때 여기는 제거하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걸 가져오니까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이 안 봐도 알겠네요. 이게 모양이.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정보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고요. 이렇게도 잘랐고, 네, 특정하게 여기서 잘랐고, 이제 밑에 잘랐고요. 뭐 그렇게 지금 본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 이제 평균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죠? CCF 한 숫자. 여기가 관심 있는 CCF 축이거든. CCF 축. 그러니까 모델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직선을 하나 걷다는 거고, 이 데이터를 그냥 하나 생각을 하고 이거에 관계없이. 근데 어쨌든 이게 유의적으로 이런 양의 관계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얘가 컨디셔널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걸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만 개, 20만 개를 찍어보는 것도 실은 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거 봤더니 그 유럽 쪽에서 나온 스터디가 이때 하나 있었는데 그쪽 데이터도 보니까 대체로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면 여기를 그러니까 2002년 4, 4분기부터 2003년 3, 4분기까지를 스트레스 기간으로 놓고 뭐 나머지는 정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풀해서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본 거고, 그랬더니 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까 그 빨간 선이고요. 그림이라는 게 항상 디셉티브하다고 했습니다. 예, 스케일과 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아까는 굉장히 플랫해 보였는데 지금 약간 좀 스티프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여주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커브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이면 이렇다. 훨씬 더 CCF가 높아져야 된다 하는 거죠. 사용률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올려준다. 1마이너스 사용률에 따라서. 그건 좋은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거. 높은데 여기도 낮잖아요, 또,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과제 어사이먼트를 할 때 서브젝트가 이제 스트레스 EAD. 그래서 이슈가 뭐냐? 리스크 드라이버에 따라서 CCF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내용은 서베이를 해봤더니 뭐 여러 개 은행들이 다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시그니피컨트하게 캐피털 차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레코멘데이션이 뭐냐? 그럼 하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자.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레코멘데이션, 임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피저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은 또 없어요. 여러분이 설득하기 나름이거든요. 리즈너블하게 설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엔벨럽 커브를 보겠다. 우린 보수적으로 보겠다, 일단. 그럼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할 거잖아요. 그죠? 다운턴 걸 쓰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용하되 이렇게 되는 데서는 갈아타는 거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작잖아요. 보수적으로 했다는데 감독 당국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터치를 여러분들이 임플리케이션이나 레코멘데이션 쓸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XT를 추정을 한 거거든요. XT를. 그래서 카드 사태가 이제 여기고요. 이제 코퍼레 카드 케이스였었는데, 그래서 XT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막 카드를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올라가서 그랬는지 하여튼 XT가 이쪽이 좀 좋은 거죠. 0이고 이쪽이 나쁜 쪽이니까요. 하다가 실은 경기는 더 올라가다가 이쯤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부도율은 이미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경기보다 먼저. 예. 리스크 팩터를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 이 피크일 때 예, 가장 XT가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보는 다 이 코퍼릿 카드, 법인카드의, 대기업 법인카드의 그 디폴트 프리퀀시, 부도율에서 매핑해낸 데이터, 자료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신용 사이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간을 고려를 해서, 스트레스 EAD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한 마이너스 2.5 정도면 거의 뭐 심각한 크레딧 카드 사태 정도의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X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정규분포를 하기 때문에, 표준정규분포를 하기 때문에 99.9%라고 생각을 하면 실은 히스토리컬하게 요것만 업저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를 고려해야 되겠다. 그게 99.9%의 약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3.09 값을 대입했을 때 아까 CCF 커브가 얼마나 더 쉬프트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노말인 경우는 샘플을 그냥 각자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설명 변수로 놓고 추정을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X 값을 컨디셔널하게 뭘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커브의 위치가 딱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매 분기마다 이 CCF 커브를 컨디셔널하게 그 X에 대해 X를 집어넣어서 했을 때도 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대부분 요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필터링 룰을 이제 뭐를 해야 되겠느냐. 10%까지 줄여야 된다. 하는 게 이거고요. 예. 이거는 5%가 검은색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저지멘탈한 콜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X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 99% 밴드를 한다고 하면 히스토리컬하게 값들이 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를 쓰겠다. 코퍼레 카드인 경우에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저 정도는 뭐 억셉터블한 모델이 될 수가 있겠지. 모든 걸 커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003년도 얘보다도 훨씬 더 위에니까요.
그럼 이야기는 뭐 저는 여기까지는 이게 다고요.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올려놨던 것을 한번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제 훨씬 쉬울 겁니다. 스트레스 EAD. 제가 이제 코퍼리 카드를 가지고 이걸 해봤더니, 우리 그때 여기 와 있던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우리 인턴으로 KB 경영연구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는 이제 이런 내부 모형을 구축을 해서 승인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한테, 또 그 KB라는 그 특정한 연구소는 리테일 뱅킹 하는 데거든요. 소매금융을 하는 데라 법인카드도 법인카드지만 실은 개인카드 고객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개인카드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분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기업카드를 했을 때를 잘 따라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보시면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참 패셔너블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촌티가 납니다 지금. 저게 또 매끄럽게 안 돌아가잖아요. 매끄럽게 안 들어가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친구들만 해도 여기 파이낸셜 IT 랩에서 어느 정도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라 이제 컨설턴트들이 보고하는 그런 모양을 이제 많이 이제 따른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보면 익스포저 디폴트가 뭔지, 그다음 모델링 부분, RDS, 그 다음에 추정치, 뭐 이런 식이니까, 뭐 당연히 뭐 스탠다드한 그거 따랐네요. 여기는 뭐 지나가도 되겠고요. 이것도 지나가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레퍼런스 데이트에 지금 익스포저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익스포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이만큼 익스포저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의 이때 리미트는 여기고요. 그럼 여기 남은 거잖아요. 그죠? 남은 거. 이 부도 시점에 EAD니까 이제 여기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요 EADI라는 게 요거고요. 부도 시점에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얘는 요 시점에서 부도나지 않았을 때 이게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이가 얼마냐. 요거죠. 그죠? 예. 그거만 있으면 얘를 링크를 시키는 게 이제 CCF다. 그래서 당연히 CCF는 양변을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호트 방식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예, 뭐 픽스 기간 방식 뭐 이걸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호트 방식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망한 거고,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망한 거고요, 여기서 해서 망한 거고, 망한 거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갖고 그냥 일단 한 통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12개월 남은 친구, 11개월 남은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꼭 기간을 픽스시켜서 동일한 차주더라도 같이 쓰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를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친구가 추가로 한 거는요. 여기 보면 중위수 및 조건부 분위수 CCF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이제 잔여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왼쪽을 그냥 이 실제 값을 썼는데, 지금 뭘 썼냐면 이제 미디언을 쓴 거죠, 미디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얘들이 분포를 계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얘가 또 다른 값이면 또 이렇게 분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값들이. 그러면 얘를 일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끊었을 때가 이제 x 값이고요. y 값은 그 각각의 거에서 각각의 값에 해당되는 그 레인지에 해당되는 것들의 분포 중에서 미디언을 보는 거예요. 그럼 미디언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집히겠죠, 그죠?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럼 걔를 하는 게 이제 미디언 리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이 퀀타일 리그레션은 CCF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뭐 좌우 대칭이라고 하면 평균이 더 의미가 있는데 미디언은 이렇게 기우는 경우에 중위수니까요. 뭐 가운데 있는 수를 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좀 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퀀타일 리그레션은 그거를 더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보다 더 그러니까 미디언이라는 게 50%까지 봤다는 것 뜻이니까 66.6%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X축의 요 구간을 끊었을 때 요 구간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요 구간에 있는 친구들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66.6%에 해당되는 것. 걔와 이를테면 요 가운데 값으로 회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아까 1-UCG에 이게 CCF였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평균이 아니고 미디언도 아니고요. 66.5로 했다고 합니다. 66.6인가요? 네. 그걸 추가적으로 해봤어요. CS의 이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쪽에서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때는 이쪽 퀀타일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필터링 규칙을 이제 많이 지나가죠. 이게 아마 200만 한 250만 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이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분석을 했죠, 그죠? 분포도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J를 1, 2, 3, 4. 그러니까 부도나기 4개월 전까지 데이터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비헤이버다라고 이제 간주를 한 거고. 아까 우리는 5까지 봤는데 5 정도는 뭐 비슷해 보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 2, 3, 4 나머지는 뭐 비슷해 보인다라고 본 거고요. 4개 정도만 줄이면 되겠다 그런 거죠. 계속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이제 J가 이거인 것으로 갈 건데 그 데이터인 경우에 이제 CCF하고 usage rate의 이제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이런 통계량을 갖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도 추정을 해봤고요. 훨씬 더 새까맣죠? 데이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죠, 그죠? 비슷한 모양 이렇게 생긴.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X를 개인 신용카드 부문 데이터의 부도율, 분기별 부도율 가지고 해보니까 크레딧 카드 디스트리스일 때 낮아지는 거는 같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카드하고 그 카드인 경우에도 개인 카드하고 법인 카드는
좀 패턴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CCF, 그러니까 X, 아까 그 데이터를 써서 했을 때, 이제 얘가 실은 가장 높은 쪽에 있어야 될 것이 이제 스트레스 기간인 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중위수 리그레션일 때도 뭐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친구가 결론을 지었냐면, 그러니까 요게 미디언을 사용했을 때 리그레션 결과고요. 요게 66.6% 중위수. 그 퀀타일 리그레션 했을 때 커브고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스트레스 CCF하고 중위수 그쪽이 거의 비슷하고 분위수, 그러니까 퀀타일 리그레션에다가 또 스트레스를 걸었을 때 이제 이게 가장 최종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걷을 때 어떤 분기라도 걷을 때 그것보다 이게 커버하고 있는 맨 위에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실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실은 거의 뭐 리그레션, 심플 리그레션 또는 그냥 투 스텝 심플 리그레션 또는 중위수 리그레션. 여러분이 중위수 리그레션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안 해봤어서 잘 모르지만 개념만 알고 있고요. 근데 저건 다 이제 옵션으로 나와 있는 거고 퀀타일 리그레션도 마찬가지거든요. CSS 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결국 관건이 처음에 데이터를 끌고 와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가져오는 데까지가 실은 일이 가장 많은 거죠. 필터링 룰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를 다 학교에서 데이터를 봐갖고 트리밍하고 해서 그 남기는 그게 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금대에서 특성화 사업을 금융 퀀트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석은 사람들이 많이 할 줄 아는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오기 전에 경제하고 금융을 우리가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스토리텔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는 안 뜯어봤지만 저 데이터를 뜯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지금 텔링 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 트레이닝을 자꾸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